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한테 가장 고통스럽게 한 주식이 에코프로비엠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 회사가 후져요? 안 후져요. 그 회사 정말 끔찍하게 물려있잖아요. 아우, 딴 거 샀었으면 얼마를 먹었어. 저는 주식해서 돈 버는 법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깨지지만 않으면 수익은 따라와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지금까지는 주도주를 막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런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도주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주도주를 팔아야 하나? 저는 주도주는 꼭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꼭 팔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언제 팔 것인가? 안 팔면 어떻게 되나? 주도주를 안 팔면 어떻게 되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뭘 고민하지? 주도주를 잘 샀으면 잘 팔아먹기 위해서 뭘 고민하지? 그랬을 때 내 포트폴리오는 실제로 좀 어떻게 운용을 하지?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한 이쯤 되잖아요. 이쯤 되면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주식이 주도주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알려져 있는 이 회사의 기업의 펀더멘탈은, 이 A라는 회사의 기업의 펀더멘탈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막 세상을 너무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막 세상에 이런 기업이 없어. 이런 기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주식은 평생 함께 가면 돼요? 절대 아니거든요. 아주 많은 개인 투자가 분들을 뵌 건 아니지만, 장기 투자를 해서 실패한 케이스, 그러니까 완전히 게다가 거덜나서 그냥 망해 있는 케이스들의 가장 많은 비중이 뭘까 생각해 보면 주도주에 물린 거더라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핑크빛 미래, 그런 것 때문에 이 주식을 못 팔고, 이게 결국은 그 본의 아닌 장기 투자죠. 물려서 못 파는 그런 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끔찍한 예를 조금씩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주도주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예. 그거가 고가가 한 50만 원이에요. 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만 원입니다. 지금 19만 원. 그리고 그 50만 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이 흘렀죠. 거기서 물렸으면 아직 본전이 안 왔어요. 한 주식으로 십몇 년을 갖고 있는데 본전이 안 왔습니다. 50만 원에서 7만 원 저가까지 가는데 딱 걸린 시간이 12년 걸렸어요. 12년 동안 빠지기만 한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것 같았습니다. 호텔신라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고가가 14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4만 원입니다. 고가에서 지금까지 걸린 시간 10년. 10년 동안 계속 물려있는 거예요. 그것도 반토막 이상으로. 호텔신라가 나쁜 회사예요? 늘 이렇게 항상 우량한 회사, 관심권에 있는 회사 아니에요? 주도주였어요. 근데 이 꼬라지가 나있죠. 미국은 뭐 다를 것 같으세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사이클, 대중국 사이클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미국 시장의 주도주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엑슨모빌이에요. 그때 고가가 100불이었거든요. 30불까지 7년 동안 빠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엔비디아 같이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랑 되게 많이 비견 많이 되죠. 시스코예요. 그게 80불이었거든요. 얼마까지 빠진 줄 아십니까? 아, 좀 너무한데. 9불. 아니, 지금 사람들 엔비디아 하잖아요. 그때 시스코 했다니까요. 세상을 바꾸는 회사였다니까요. 근데 이게 80불 하던 주식이 9불까지 빠져요. 그리고 지금도 50불이에요. IT 버블이 언제예요? 2000년대 초. 24년이 걸렸어. 원금이 안 온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는 항상 오버프라이싱 돼요. 이 시점부터는 오버프라이싱 됩니다. 그리고 꿈과
미래를 줘요. 세상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영원히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죠. 매번 다를 테니까. 하지만 그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시그널이 주가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살 기회. 이렇게 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10년 기본빵 물리는 거예요. 주식시장 퇴출이지 뭐. 나한테 주식 얘기도 하지 마 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분들이 물린 주식이 후진회사냐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한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주식이 에코프로비엠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 회사가 후져요? 안 후져요, 그 회사. 근데 얼마씩 물려있어요? 정말 끔찍하게 물려있잖아요. 아우, 딴 거 샀었으면 얼마를 먹었어.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은 지금쯤이면 전 세계가 자율차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항상 거품이 껴요. 그러니까 오버프라이싱 돼요. 어떤 형태건 오버프라이싱 됩니다. 왜? 막 숫자로 찍히거든. 숫자로 찍히는 게 꼭 실적이 아니라 수주로 찍힌단 말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은 존만 이콜해? 원래 2차전지에 애널리스트가 몇 명 없었다니까? 그냥 막 이렇게 뜨니까 모든 하우스에 2차전지 애널리스트가 다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도주에 대해서 물리기 시작하고 그게 사실상 주식시장의 퇴출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도주도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 충분하면 팔아야 한다. 근데 그럼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할 건가? 저는 주도주는 특히나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면 사는 거고 팔면 다 파는 거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엔비디아도 순전히 막 이런 트렌드를 보여준단 말이죠. 올라가는 게 한 20년 동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계속 다 사? 계속 들고 있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좌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20에서 80의 범위를 가지고 이럴 때는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우리끼리 잡담하면서 하는 얘기였지만 매도하는 것도 위험을 관리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매도를 하는 순간 또 다른 위험에 놓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매도를 잘못할 위험, 바로 올라갈 위험이 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다 팔아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추세가 장기 추세, 단기 추세를 감안해서 그거의 규모에 맞게 조금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럼 수익률은 떨어지겠지.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아니면 이거를 다 버티는 사람은 미래를 예상한 예언가거나 아니면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거나 샀는데 까먹었어. 그런 사람이거나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은 이렇게 일정한 레인지, 내가 목표하는 어떤 레인지를 두고 완전히 끝나면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비싸서 못 사면 안 된다. 많이 올라서 못 사면 안 된다. 여기 하나만 더. 내가 주도주를 매매할 땐 특히나 내가 판 거보다 비싸다고 안 사지 말자.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주도주는 all or nothing. 샀으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공창 팔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사 들어가는 거고 팔을 들어가다가 또 다시 사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수익률은 그러면 20불에 샀는데 처음 그런 수익률은 안 나오겠지. 하지만 20불에 처음 샀던 그거는 그 수익률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 한 방에 딱 사서 한 방에 파는 거 아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앞서 제가 이 얘기 드렸잖아요. 이 주도주는 주식시장을 지배한다. 실제로 얘가 빠지면 빠지는 거다. 지금 시장 빠졌잖아. 엔비디아가 어떻게 해? 최소한만 들고 있는 거지. 다른 곁다리 빼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다른 곁다리 빼고 진짜 핵심적인 주도주만 갖고 있는 거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이 정도만. 하이닉스? 야, 뭐 하이닉스 뭐 곁다리지 왜? 하이닉스가 왜 올랐어? 엔비디아 때문에 올랐잖아. 그럼 엔비디아 갖고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언제 오픈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all or nothing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런 주도주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나. 이제 이건 수빈쌤이랑 제가 주로 고민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요, 저는 제 기준에서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가 왜 오른지 잘 모르고 나중에 한참 돼서 알고 실제로 빠질 때도 뭐 이번에 엔비디아가 빠졌는데 엔비디아가 빠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진 게 있나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정서가 첫 번째는 주가다. 주도주만큼 주가가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해서 그냥 뭘 고민할 것인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80%는 추세 혹은 주가. 저는 추세를 추종하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기술적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더 집중하시라. 내가 100만큼 노력을 한다면, 내 고민을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80은 여기에 집중하시라. 두 번째는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중간쯤부터는 이제 누가 알려주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Y를 이해하자. 얘가 지금 왜 오르고 있지? 처음에는 절대 모른다. 근데 이게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그걸 이제 막 설명해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유를 Y를 공부하자. 근데 왜 공부하냐? 남들한테 잘난 척 하려고? 그게 아니라 왜를 알아야 언제 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주도주를 갖고 있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뭘 고민하냐면 이거예요. 왜 오르냐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얘가 망하지? 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얘가 지금 올라가는 이 주가에 올라가는 상승 스토리 자체가 다 깨질까? 그리고 이게 내가 주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딱 시각해서 바라볼 수 있는 지표는 뭘까? 숫자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는 뭘까? 이걸 엄청 고민하거든요. 조선주 올라갈 땐 되게 뚜렷한 같이 동행해서 보는 지표가 있었어요. BDI가 그랬거든요. BDI가 그때는 조선주에 되게 바로미터로 작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실적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왠지 아세요? 주식은 매일매일 거래되죠. 회사의 실적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3개월에 한 번이야. 애널리스트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실적은 주가를 잘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잘 안 돼요. 나중에 설명할 때 도움이 되지. 그래서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뭘까? 지금 이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뭘까? 이게 매일매일 주가처럼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지표가 있을까? 그러면 제일 좋을 거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슨 일이 언제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팔아야 되나? 이것들을 고민하거든요. 이것들을 고민하는 게 주도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주도주 역사를 얘기할 때 주도주가 부러지는 케이스가 꼭 주도주의 상승 논리의 훼손으로만 부러지질 않았거든. 조선주 랠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로 막 가고 있는데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주도주가 깨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주식들이 막 날아가는데 미국 금리 올린다고 해서 얘네들이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꼭 반드시 내부적인 요인으로만 빠지는 건 아니다. 이건 기억하시고. 그러나 제가 이 비중을 얘기하자면 이거 5, 요거 15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고민해봐야 내가 얘를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거에 80%는 그냥 여기에 집중하셔. 저 같으면 추세가 될 거고, 여러분들 기술적 패턴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기술적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때 주가 자체 호가창의 변화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거에도 집중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앞서 제가 주도주 꼭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주도주가 실질적으로 그 사이클 자체가 다 끝난다는 건 그 시장의 대세 상승 사이클이 다 끝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사이클이 올 때까진 주식은 안 하는 게 답일 거고, 근데 그 안 되는 장에서
아니 물 들어올 때 노를 줬잖아요. 근데 물 빠진 다음에 노를 저으면 노가 부러진다니까. 그런 자산 배분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나서 주도주는 항상 오버프라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팔면 퇴출될 수 있다. 꼭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주도주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릴까? 이건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식은 내가 주식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주도주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100을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주도주를 중심으로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대신에 한 종목에 몰빵 찍는 게 아니라 주도주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도주로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위험한 전략이 되거든요. 왜 위험한 전략이 되냐면 계좌에 내가 분산을 시켰잖아요. 근데 주도주로 70%를 갖고 있으면 내가 6종목으로 분산을 해도 그 6종목이 똑같이 움직여.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르게 움직여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올라가는 주도주군에 몰빵 찍는 거 좋아해요.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를 낮추는 건 싫어해요. 왜? 나는 오르는 주식이 좋거든. 이건 되게 공격적인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분산하라고 하죠. 근데 분산하라는 게 뭐죠? 각각의 자산의 상관관계를 낮추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상관관계는 낮추지 마라. 그러면 안 오르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채권을 해라. 주식을 할 거면 상관관계를 높여서 올라가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라. 대신에 만약에 상관관계가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면 그건 많이 갖고 있을 만 하죠. 얼마 전까지 보면 빅테크, 엔비디아 막 올라가는데 미국 은행주도 같이 올라갔거든. 근데 둘의 상관관계는 없어. 그럼 얘는 많이 갖고 있을 만 하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가져가라. 대신에 이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 변동성은 좀 낮은 주식으로 가져가자가 저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 이하로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죠?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동성을 키울 거냐, 변동성을 낮출 거냐는 자유. 개인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도주와 사실은 결국은 주식 비중, 자산 배분.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치면 각자들의 목표가 있으시죠? 각자들의 목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표를 삼으시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엄밀하게 보면 어떤 맹점이 있냐면 나는 올라도 먹고 빠져도 먹고 올라도 먹고 빠져도 먹고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여기서도 계속 우상향하니까.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목표하는 건 제가 부자TV 처음 나와서도 한번 보여드린 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올라갈 때 시장보다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신경 쓰고 싶은 건 요 구간에서 손실을 요렇게 내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요만큼 내고 또 빠질 때 손실을 요렇게 내자. 올라갈 때 이만큼 내고. 그래서 지나고 나면 시장은 똑같은데 나는 돈을 벌었더라.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표 하에서 이거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이때 주식을 열심히 하고 이때 주식을 안 하고 이때 주식을 열심히 하고 이때 안 하고 그러기만 하면 돼요. 주식은 좀 쉽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딴 게 없어요. 거기가 장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고민 안 해도 대충 사면 다 올라. 근데 여기서 먹겠다라고 하면 자칫하다가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난 마이너스야. 이게 자칫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주도주를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갖고 있으면 주도주가 깨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끝나는 거니까. 시장이 깨지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주도주를 팔면
다른 주식을 안 산다는 가정하에 그 주식을 팔면 그럼 난 저절로 주식 비중이 줄어 있겠죠. 포트폴리오 내에 주도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주도주를 앞서 제가 주도주 투자 전략에서 얘기했듯이 상황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는 자산 배분 과정,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이 의외로 가장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식해서 돈 버는 법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깨지지만 않으면 수익은 따라와요. 심각하게 깨져서 문제인 건데 주도주를 오히려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만큼 앞서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퇴출될 만큼 그렇게 극심한 리스크에 놓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갖고 있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떻게 됐지? 혹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만큼 효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들으셨으면은 추천은요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시간 나셨을 때 또 까먹을 것 같을 때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손실에서 자유로워진 막대한 손실에서 자유로워진 여러분의 주식 투자 계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